우리나 일본이나 비슷한 카테고리의 희생양이 됐죠. 그래도 일본이나 우리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봐준 거라고 15%를 매기고 있는데 우리로 볼 때는 손해를 많이 봤죠. 우리는 일본과는 달리 함의 FTA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FTA의 이익을 다 반납했죠.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5%가 맞습니다. 됐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15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일본보다 2.5%의 이익을 보고 수출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이점이 없어졌죠. 인터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표 보수 농객이시죠. 정규재전 한국경제주필 모시고 전국 현안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에는 오늘 처음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보수 원로님 모신 만큼 출범 2달을 맞은 현 정부에 대한 총평 먼저 좀 듣고 싶은데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가 기억나세요? 2달 중에? 사실 워낙 관세 협상부터 관세 협상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협상으로 시작해서 관세 협상으로 2달이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관세 협상 자체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없고 그저 미국의 일종의 폭력적인 요구 조건과 미국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과 일본 이런 나라들은 영국은 미국의 말하자면 일종의 뿌리죠. 영미 관계는 독특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 주고 나머지 15% 주고 그 다음에 20% 30% 이렇게 징벌적으로 간다 이런 미국의 계획이죠. 그 계획에 따라서 세계가 놀아난 거고 우리도 일본과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었고 비슷한 대접을 받고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죠. 그래서 특별히 나빴다, 협상을 잘했다 못했다고 논평할 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그건 미국이 원래부터가 공갈치고 폭력적으로 돈을 걷겠다고 마음먹고 있었고 미국은 지금 관세로 트럼프가 볼 때는 재미를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관세 때문에 나중에 큰 코를 다치게 될 겁니다. 근데 미국은 미국 얘기를 좀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 미국은 관세 수입이 지금 수개월 동안 한 250억 불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입이 벌어졌죠. 관세 수입이 굉장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 냈냐? 누가 그 관세를 냈을까요? 결국에는 미국 소비자들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관세 수입을 가지고 1인당 60만 원씩 나눠주겠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포퓰리즘의 본격적인 포퓰리즘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미국 소비자들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미국이 참으로 어리석은 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 일본이나 비슷한 카테고리의 희생양이 됐죠. 그래도 일본이나 우리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봐준 거라고 15%를 매기고 있는데 우리로 볼 때는 손해를 많이 봤죠. 우리는 일본과는 달리 함의 FTA를 하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FTA의 이익을 다 이제는 반납했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한미 FTA 이익을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사실상 완전히 반납이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FTA를 그토록 반대했던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관련해서 페이스북도 남겨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FTA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입 닫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너희들의 입장은 뭐냐? 그때 다 반대했잖아요. FTA. 그런데 이번에는 FTA를 지키려고 이렇게 난리가 FTA를 빼앗아 가니까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어쨌든 편하게 일단 의견을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이번 관세 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그때 FTA 반대하고 촛불 시위하고 광우병 시위하고 얼마나 난리를 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FTA 뺏기니까
이 난리가 나잖아요. 경제가 이제 죽는다는 거 아는 거죠. 근데 그때 왜 FTA 왜 반대했어요? 그때 광우병 소동 왜 그 난리가 났어요? 아무도 반성을 안 하잖아요. 그 엉터리 경제학을 장하성, 뭐 장하준, 뭐 내 이름 다 얘기할까요? 네, 페이스북에 그 남겨주신 엉터리 글에도 경제학들은 그 엉터리 경제학이죠. 그 사람들 지금 와서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은 또 이재명의 협상이 잘 되었느니 못 되었느니 이라고 또 궁시렁거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FTA 반대했던 인간들 얼굴 한번 봅시다. 어디가 있는지. 그때 네. FTA 찬성한 사람이 유일하게 저예요. 주류 언론에서 찬성했던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네. 그래서 그때 뭐 KBS, MBC, SBS 온 TV를 다니면서 저 혼자 아무 상관없는 노무현 정부의 FTA를 저 혼자 지지하고 나섰죠. 근데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는지 궁금해요. 지금도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또 관세 협상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의견들 주셨고 사실 또 저희 보는 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뉴스가 워낙 많은데 좀 궁금한 네.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워낙 경제 네. 전문가시다 보니까 좀 자세한 내용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어쨌든 전체적인 평가를 하셨을 때는 좀 크게 손해는 보지 않았다고 선방했다라고도 평가를 좀 하시긴 하셔서 일본하고 똑같은 예. 대우를 받았죠. 근데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5%가 맞습니다. 됐고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15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일본보다 2.5%의 이익을 보고 수출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점이 없어졌죠. 그게 똑같이 15%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그 15%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앞으로 이제 수출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또는 우리도 미국에서 만드는 비중이 건 40% 가까이 되거든요. 일본이 그게 한 건 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는 비교적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사실은 뭐 철강을 어디서 조달하느냐, 부품을 어디서 조달하느냐에 네.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한국 자동차, 일본 자동차에 대해서 15%씩 관세를 때리고 또 그 전에도 이제 임시 관세들을 때려왔습니다만은 미국 자동차가 굉장히 이익을 볼 것처럼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 자동차의 이번 상반기 이익이 다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뭐 수십 프로씩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경제에 대해서는 백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자동차도 같이 충격을 받는다는 것을 트럼프가 모르는 거예요. 관세를 250억 지금 달러 관세 수입을 올렸다고 트럼프는 입이 찢어져 있지만 그 돈은 누가 내느냐? 미국 소비자들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되었다는 것은 미국 소비자들이 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트럼프식의 잘못된 경제학에 대한 그 경제라는 것은 일반인들의 생각과 굉장히 달라요. 지금 국내에서도 민주당이 일부 잘못된 경제학을 자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주식시장에 쇼크가 나고 이랬습니다만은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고 미국 공화당도 그렇고 이 잘못된 경제학 또는 오류에 가까운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펴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정치의 새로운 리스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번에 지금 계속 이제 후속으로 보도가 나오는 부분 중에 한미 양국의 발표했던 내용 중에 사실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쌀 시장을 추가 개방하는 부분과 투자 펀드의 수익을 이제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바람도 있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뭐 일단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뭐 추가 개방이 없었다. 수익 구조도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뭐 사실상 좀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조율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이런 의미로도 보이는데 이런 좀 차이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자꾸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트럼프의 거짓말은 굉장히 심각해서 지금 그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말은 일본에 대해서도 똑같이 했던 맞습니다. 얘기고 일본도 똑같이 그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일본과 생겼던 문제는 이렇습니다. 트럼프가 투자 수익의 그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도 자기가 결정하고 얼마를 배정할지도 자기가 결정한다. At my direction이라고 해서 내 지시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본의 보는 거는 이렇습니다. 일본이 얘기하는 거는 전체 5,500억 달러의 투자분에 대한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5,500억 달러 중에서 자본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극히 일부다. 5,500억 달러의 1 내지 2%에 불과하다. 그러면 얼마죠? 5,500 1% 같은 55억이잖아요. 2% 해봤자 100억 달러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투자, 출자로 들어가는 거는 5,500억 달러의 1 내지 2%에 불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의 위험을 얼마나 테이크하느냐, 자본 투자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지느냐는 그 사건마다 이제 어떤 투자 계획서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위험 분담에 따라서 저 이익을 가져가는데 미국이 위험의 90%를 지는 거다. 그러므로 미국이 당연히 이익의 90%를 가져갈 저 권한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1, 2%에 50억 달러 내지 100억 달러 정도가 투자가 될 텐데 출자 지분으로. 그러니까 5,500억 불이 아니고. 근데 거기 중에서도 그 사안별로 미국과 일본이 얼마나 리스크를 지느냐. 리스크를 많이 지는 쪽에서 이익을 많이 가져간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트럼프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트럼프 얘기는 5,500억 달러 전체 5,500억 달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 출자가 있고 그다음에 대출이 있고 대출 보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 보증은 당연히 대출을 해줬으니까 이자를 받는 거고 출자 지분에 한해서 그게 1, 2%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한해서 그것도 리스크를 얼마나 지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90%의 리스크를 지게 되면 90%를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일본은 설명했어요. 우리나라도 그 구조입니다. 각국이 똑같은 지금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협상 하나마나 말하자면 미국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고개를 끄덕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협상이 잘했다 못했다 이것도 우스운 얘기인데 트럼프는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그 트루스 소셜이라는 SNS가 있죠. 거기에다가 총 투자 금액이 5,500이라고 쓰고 거기에 대해서 90%의 이익은 우리가 미국인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온다 이렇게 쓴 거예요. 출자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얼마에 대해서 뭐 몇 프로를 어떻게 이익이 쉐어되는지는 전혀 불명입니다. 우리도 지금 3,500억 불이 말하자면 출자, 대출 보증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얼마의 투자분에 대해서 미국이 90%를 가져가는지는 전혀 모르죠. 지금 그 총 금액이 얼마인지도 한미 누구도 모르는 거죠.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미국민들에게 턱도 아닌 숫자를 제멋대로 써놓고 제멋대로 지금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니까 우리 그냥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면서 사실은 그게 아닌데 하고 후속적으로 이제 지금 설명만 하고 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측 주장이나 일본 측 주장이 저는 당연히 맞는 네. 것이다고 보는 거죠. 그 트럼프가 그냥 편한 대로 떠들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추후에 이런 저희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3,500억 달러 이제 펀드 규모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쨌든 90%의 이익을 트럼프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게 실제로 실현이 안 됐을 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 미국에서 어떤 주장을 3,500억 예. 달러가 전부 펀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 투자 사업이 있고 그래서 저 사업이 왜 엉터리냐면 저는 3,500 우리가 약속한 3,500억 우리가 미국 가스를 사겠다고 약속한 1,000억 불 네. 해서 4,500이고 일본은 이 1,000억 불에 대한 구매 없이 5,500이고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구매액은 뭐 그야말로 1,000억에 달하는 네. 1조에 달하는 거금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 웃기느냐면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 그 천연가스 문제는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문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에도 조사단이 몇 차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일본도 왔다 갔다 했어요. 다 조사단이 왔다 갔다 하고 고개를 흔듭니다. 저는 사업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한미가 다 약속한 겁니다. 네. 한일 간에도 약속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셈은 이런 거죠. 야, 그거 해보자. 그래, 좋아. 막 트럼프가 요구하니까 써줬어. 그런데 나중에 알래스카 사업을 하자고 조사단을 만든다. 펀드를 얼마를 만든다. 네. 오케이. 그럼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하자. 몇 년 걸리겠죠. 그거 하고 나서 한 3년 연구하고 나서 네. 안 된다. 이거는 너무 멀다. 인프라를 너무 많이 깔아야 된다.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 사업은 안 되겠다고 네. 결론 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트럼프 임기가 끝나겠는데요. 트럼프는 그 사이에 탄핵당하든가 임기가 끝나든가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일본이 지금 속 계산하고 트럼프가 지 멋대로 네. 자기 멋대로 떠드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네. 트럼프는 그동안에도 한국과 일본의 대통령이나 총리를 만날 때마다 계속 뭔가를 강조하겠죠. 네. 야, 빨리 해달라, 빨리 해달라. 예, 합시다, 합시다 하고 그럼 연구단 만들고 투자 조사단 만들고 하는 신용하고 세월은 또 가고 네. 조사해 보니까 안 된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왜 안 됐냐고 트럼프가 화를 버럭버럭 내고 네. 하는 세월들이 앞으로 쭉 갈 겁니다. 그렇게 네. 가는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해요. 네. 웃기는 게임이다. 네. 정말 웃기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그래서 생각. 알겠습니다. 그 사실 말씀하신 너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네. 이야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우스개로 네. 아예 1조를 써주라. 1조 달러를 써주고 네. 그 대신 관세를 10%로 낮추는 게 훨씬 이익이다. 그거 제가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 1조 그거 뭐 1조가 아니라 얼마라도 써주라. 그거는 될 가능성이 없는 사업들이다. 네. 그리고 그거는 앞으로 상당히 남은 문제고 네. 뭐 그런 거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이번에 잘한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잠겨서 아, 괜찮습니다. 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선이라는 눈에 보이는 과실을 얻었죠. 네. 조선은 우리가 해볼 만한 사업이고 미국과 한국이 공동 조인트로 해서 네. 정말 멋지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 마스가라고 하는 마스의 S는 마가의 S를 붙인 네, 건데 맞습니다. 그 S는 쉽빌딩 쉽빌딩이죠. 조선입니다. 네. 그런데 그 조선 쪽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익의 90%라는 말도 사실은 웃기는 장난인데
예를 들어서 조선 사업을 해서 회사의 계산으로 이익이 얼마 났다 할 때 그 이익이 무엇이겠어요? 그 예를 들어서 원자재라든가 네. 부품의 수입이라든가 이런 데서 얼마든지 이익 규모는 달라질 수 있죠. 네. 뭐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큰 걱정할 필요 없고 오히려 우리는 쉽빌딩이라고 하는 미국의 엄청난 그 군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말하자면 미국은 이 해양 국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마어마한 그 해군력 이 조선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예. 그 조선에서는 큰 물량이 오히려 나올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로 볼 때는 그 쉽빌딩을 1,500억 불 정도로 하자라고 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거는 오히려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낸 거다. 네. 해볼 만하겠다. 저는 기대를 좀 합니다. 그다음 남아 있는 게 원전이에요. 예. 원전인데 저는 이번에 왜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미국하고 공동으로 뭔 사업을 하기로 안 했나 네. 하고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원전도 사실은 이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자유국가는 네.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제는 이념과 사상 체계가 다른 지역이잖아요. 네. 그건 자기들끼리 하는 거고 이 자유 진영에서 원전을 가장 싸고 가장 단기간에 가장 멋지게 가장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은 한국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건 나 이번에 왜 원전을 합의를 안 했을까 하고 약간 궁금하게 여겨요. 아마 이번에 트럼프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 네. 아마 그때 내놓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럴 가능성도 그렇게 있어 본다면 보입니다. 예. 원전하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군함들을 건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유국가는 한국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조선과 원전에서는 한국이 아마 상당한 날개를 얻을 수 있을 네. 거다. 좋은 결과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